의정부 재활병원 관련 신규 확진자가 2명이 추가됐습니다. 양주 섬유공장 관련 확진자도 1명이 추가되는 등 경기 북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북부에 밀집해 있는 섬유 가죽 패션 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 섬유산업연합회를 연결해 현재 위기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농업에서는 스마트팜이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연천의 한 고등학교가 스마트팜 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력 양성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고 2년 전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라이브 인 DMZ가 지난 주말 성공리에 폐막했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 소식 주간 경기도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 재활병원과 양주 섬유공장 관련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하는 등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명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26일 0시 기준 지역 발생 65명, 해외 유입 2명이 신규로 확진돼 26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5,22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의정부 재활병원 관련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70명으로 늘었고 양주 섬유공장 관련 1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치료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55.1%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0%입니다. 도내 1,300여 곳의 섬유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경기 북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곳곳이 시름이 깊은 가운데 섬유산업 어려움도 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구 경기 섬유산업연합회 팀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요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을 텐데 섬유산업 또한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 경기 북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소비 위축에 따라서 이제 우리 지역 수출 역시도 많이 감소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현재는 메이드 인 코리아 원단을 찾는 이제 바이어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에서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제 저희 이제 니트류 쪽은 수출이 회복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단을 찾는 수요가 늘었다니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최근 경기도의회가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 경기 북부 섬유와 염색산업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경기도의회에서는 저희 이제 섬유산업에 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저희 지금 인력의 노령화 문제 그리고 섬유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요. 의회에서는 이제 저희 이제 경기 북부 중추산업인 섬유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앞으로 지원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상황은 뭐 어렵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들이 좀 있네요. 이달 양주, 포천, 동두천 글로벌 섬유 가죽 패션 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있었고요. 또 양포동 특구 운영협의회가 개최돼서 이목이 모인 바 있죠. 이렇게 양주, 또 포천, 동두천 합심은 좀 어떤 기대 효과를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업무 협약이라는 게 이제 3개시의 상호 협력에 의한 지원으로 이제 앞으로 경기 북부가 섬유산업의 중추 도시로서 지역이나 국가 섬유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거고요. 앞으로 뭐 친환경 인증 지원이나 판로 개척 지원 이런 구체적인 지원들이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 섬유 패션 산업의 우수성, 경기 북부가 지금처럼 가장 선두에서 알리고 또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구 경기 섬유산업연합회 팀장이었습니다. (2021년) 연천고등학교에 특별한 학과가 신설됩니다. 바로 스마트팜과인데요.
예전의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연천고등학교 양창실 교장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식물 재배할 때 식물마다 나타나는 빛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양분, 이산화탄소 등 재배 조건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배 농법으로는 식물의 양육을 정밀하게 맞춰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득 또한 기대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개발된 시스템이 스마트팜이고요. 양액 자동 제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식물을 작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재배함으로써 졸업 후 실제 영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천 지역이 농업 도시입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고령화 시대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농토에서 뜨거운 햇빛과 잡초 등 여러 악조건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충분한 문화생활 및 여가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교육이 적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청결한 실내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한 농업 교육이 절실하다는 의미죠. 이를 위해 스마트팜 학과를 우리가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두 개의 과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스마트팜 학과와 스마트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콘텐츠과를 신설했습니다. 스마트팜과에서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한 식물의 재배 및 가공을 통한 완제품 생산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스마트 콘텐츠과에서는 완제품에 대한 방송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실제 판매 및 유통, 회계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팜 학과에서는 스마트팜 시설 자체보다는 이 시스템을 다양한 식물 재배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교육과 교육 과정의 방향을 맞춰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스마트팜 학과를 졸업하면은 졸업하기 전에 학습했던 첨단 농법을 활용하여 영농 활동을 통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동일계 대학 진학 후 스마트팜 운영 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혀 스마트팜 시설 운영 기술자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요. 스마트팜 관리 지원 비용으로 월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소득을 올리는 셈이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거금을 들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의 스마트팜과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농업 공무원으로도 갈 수 있고 기업체도 갈 수 있고 굉장히 길이 넓습니다. 실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이 적은 요즘 대학 진학은 경제적 문제에 달려 있는 거죠. 선 취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진로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 체북단에 위치한 열악하고 작은 학교지만은 높아진 인지도와 이상을 바탕으로 학급 중추는 물론이고 전국 단위 학생도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첨단 시설과 기술을 기반으로 초, 중학생에게는 진로 체험 학습장을 만들어주고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평생 교육 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북한 청소년 스마트팜 교류 거점 학교로도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시설을 구축하려면 약 10억 원의 예산이 좀 소요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좀 예산이 부족한 사실이지만은 어떤 간에 이를 해결해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도 스마트팜과 연동된 가상현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을 적용함으로써 실패율 제로의 재배 결과물이 생산되어 또한 축산 등 스마트팜의 적용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이죠. 미래 산업에 부합되는 자녀 진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비무장지대, 이 DMZ는 분단의 상징이면서 세계 평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2년 전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라이브인 DMZ가 지난 주말 임진각과 고양시 일대에서 열려 성공리에 완료됐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를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라이브인 DMZ가 지난 주말 임진각과 고양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개막 축하 공연으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는 송가인과 마마무, 강다니엘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 축제로 치러져 관객들의 현장 방문이 허용됐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는 판문각과 자유의 집을 재현한 DMZ 빌리지가 설치됐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담소를 나눈 도보다리도 세워져 그날의 감동을 재현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처럼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산업단지가 공급됩니다. 경기도는 공공임대산업단지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업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공공임대산업단지는 임대료를 기존의 3분의 1로 낮추고 산업용지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해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분양됩니다. 경기도는 우선 연천과 평택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경기도는 만 3세에서 6세 아동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아동 5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가정방문을 통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기존의 학대 피해를 입어 관리 중인 고위험군 아동들은 다음 달 말까지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 보호 조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30일까지 의약품 유통 판매 불법 행위를 수사합니다. 수사 대상은 약국과 한약국, 한약방과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 곳입니다. 단속 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와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행위와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 행위 등입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가운데 사망자 발생이 가장 높은 것은 창고시설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화재 가운데 사망자 발생은 창고시설 화재가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4만 9천여 건으로 전체 23%, 인명피해는 3천여 명으로 21%를 차지했습니다. 재산피해는 2,319억 원으로 21%로 나타나 전국 평균 대비 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와 양주시가 외국인과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의정부와 양주시 등 23개 시군을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과 법인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토지나 주택의 개별 공시지가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